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금일은 5월 11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4시 1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넷마블이고요. 포도번호 251270입니다. 넷마블이 어제 웬일로 좀 강세를 보여주더라고요. 최근에. 일단 제가 매수를 하는 거는 좀만 더 지켜보고 진행을 좀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지지 구간을 좀 버텨주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오늘 주종을 좀 받았습니다. 주종 흐름들이 좀 나와주면서 주가의 지수 자체가 좀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자,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매수세를 보여주다가 오늘은 매도로 완전히 전환이 됐는데 매수 금액보다 매도 금액이 더 크죠. 개인 투자들이 이걸 다 받아갔습니다. 추세가 꺾이진 않았어요. 아직까지. 꺾이진 않았기 때문에 상승할지 하락할지 둘 다 열려있다라고 보는 게 현명할 것 같아요. 무리하게 내동매매를 진행을 하는 것보다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은 상황들이 되겠죠. 상승하는 종목들이 생각보다는 좀 많습니다. 생각보다는 많아요. 근데 하락하는 종목들을 보니까 어제 상승한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폭을 이 넷마블처럼 상승폭을 반납을 했구나. 근데 그렇다고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아래 꼬리를 달려주면서 매수세가 좀 들어왔죠. 오늘 61선에서 지지 구간을 좀 체크를 했습니다. 자, 개인 투자들이 매수를 하고 외인기관 금융투자, 보험에서는 또 매수세를 좀 보여줬네요. 오늘 개인 투자들이 매수세를 61선에서 저가 매수를 진행하면서 대응을 좀 잡으려고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 시장들이 좀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자, 여기 13만 5천원, 13만, 이 부근이, 일단은 단기적인 저항권이에요. 이때도 여기서 저항을 받았었잖아요. 저항 구간인데, 여기에서 좀 뚫어줄지가 저는 좀 걱정이 됐었잖아요. 여기서 뚫어줄지가 좀 걱정이 됐었는데, 어, 조정을 좀 받은 상태에서 갭이 좀 살짝 뜨는 모습을 좀 보였던 게 마무리한 다음에 다시 회복하는 모습들도 열어두셔도 뭐 무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 뚫는 모습을 명확하게 확실하게 좀 보여주면 접근을 한다던가 아니면 오늘도 뭐 나쁘진 않은 자리 자체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굳이 뭐 매수를 하진 않았어요. 시장이 좀 걱정이 돼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상승이냐 하락이냐 그런 부분들을 제가 명확하게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좀 참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좀 지지받는 61선에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준 건 장기 이평선에서 다시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결국은 여기 이 구간을 좀 뚫고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나가면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세븐나이츠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죠. 만약에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다,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인건비가 또 증가를 했어요. 인건비가 증가되면서 이 실적을 또 어느 정도 하향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기타 다른 게임들 같은 경우에서도 뭐 세븐나이츠 같은 경우에서는 이전에서도 성장세를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 실적이 하향을 시켰어요. 세븐나이츠를 실적을 하향을 시켰다 계속 말씀드려 추정치를. 근데 추정치를 하향을 시켜 계속 이제 그동안 계속 하향을 시켰습니다. 근데 다른 국가들의 실적을 좀 이제 호실적을 보여주면서 시장에 계속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 달성을 추정치 상향을 하는 그런 실적들을 계속 발표를 했거든요. 약간 이단화처럼. 자,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완전히 그것들 계속 벗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1분기 실적도 뭐 하향을 시켰다라고 증권사들에서는 그렇게 기대를 안 하고 있는 상황들은 맞는 것 같은데 뭐 기대를 안 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번에도 실적도 잘 나오려나? 약간 그런 것들, 그런 관점. 자, 넷마블 크래프톤 엠프소프트 국내 대표 게임 업체들의 신규 모바일 게임을 잇따라 내놓는다라고 하면은 게임 섹터 자체에서 제가 업종에 대한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일단은 NC가 실적 쇼크를 좀 발표를 했다라고 하죠.
자, 이 신작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에 이 게임의 제2나라의 흥행 여부에 따라서 넷마블 네오가 상장을 하니 많이 그런 것도 걸려 있기 때문에 넷마블 입장에서는 좀 사활을 건 상황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그 정도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넥슨, NC, 넷마블 나홀로 성장세, NC란 넥슨이나 확률로 아이템 논란 등의 실적을 부진했다. 넷마블 세븐나이츠2로 나홀로 실적을 개선했다. 연봉 인상에 따른 일회성 비용을 반영을 했다. 영업이익 추이입니다. 넷마블이 이번에 좀 이제 증가될 것으로 기대를 하는 상황들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넥슨이랑 NC 때문에 게임 업종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는 상황들이 됐죠. 성과금 파티 좀 과했나? 게임 업계에 어닝 쇼크 몰아친다. 자, 뭐 1분기 내내 작업이 있었지만 확률형 아이템 논란에 관련돼서 작업이 있었지만 매출 영향이 크지 않았다라고 하죠. 올해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두 자릿수 증가가 확실하다. 그렇네요. 인건비가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고정비가 좀 증가가 되는 부분들이라서 인건비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지난해만 출시한 세븐나이츠2가 호평을 받고 있는 넷마블은 지난 1분기 매출이 6,221억 원, 영업이익이 837억 원을 기록해 작년보다 성장을 한 것으로 수준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넷마블 목표 주가가 8.9, 5.9, 8.5씩 하향 조정을 하고 있다. 연봉을 800만 원씩 올린 것이 회사의 장기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뭐 인건비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인건비 고지서가 연말에 더 심해진다 뭐 이런 소식이 나와주지만 그래도 넷마블이 성장을 하고 있다 실적만 뭐 잘 나준다 그러면은 인건비 뭐 얼마나 주든 간에 뭔 상관이겠습니까? 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좀 변화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들이기도 하고, 게임에 대한 부분들로서, 앞으로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적인 부분들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제2의 나라라든가,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이라든가, 마블 퓨처, 레볼루션인가, 그렇게, 신작에 대한 게임들이 대기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적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 하는지,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 다시 한번 반영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좋은 소식들도 있고 나쁜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잘 하시면서 접근하실 필요는 있겠죠. 제가 이제 모의 투자를 진행하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있지만 아직까지 매수하진 않았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로 제가 넷마블 종목을 항상 말씀드리지만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이 종목에 대한 상황, 이 기업에 대한 상황들을 브리핑을 드리는 거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판단을 해주시면은 그런 식으로 참고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김영주 소장님께서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게 되시면 여기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나오는데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종목을 추천해드린 것들이 게시판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5월 7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으로 들어와 볼게요. 자, 장전에는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렇게 지표랑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설명을 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9시부터는 무료 추천 종목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9시에 큐브 엔터 현재가 4,350원 1차 목표가 4,480원 손절가 4,200원 9시 2분에 이글루 시큐리티 현재가 7,510원 1차 목표가 7,735원 손절가 7,200원 9시 3분에 이구산업 현재가 5,430원 1차 목표가 5,590원 손절가 5,1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큐브 엔터 1차 목표가 돌파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호가도 보여드리면서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1차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글루 시틸리티 1차 목표가 돌파 추가 상승 중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세 종목 추천하여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입니다. 큐브 엔터 이글루 시틸리티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서는 오늘 손절가를 터치를 하면서 손절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큐브 엔터 8% 정도 최고가를 터치를 했고요. 18% 정도 이글루 시틸리티는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수익률 표로 이렇게 쭉 보여드리는데 모든 종목들이 전부 다 수익 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손실이 났다고 하더라도 수익 나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단기 종목으로 추천을 드리고 그날
매매 원칙을 하기 때문에 그날 올라가면 수익 실현하시고 떨어지면 손절가 터치를 하면 손절을 하시고 그런 식으로 목표가 손절가를 지켜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단기적으로 좀 수익이 필요하시거나 리스크가 좀 있더라도 단타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죠.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